오늘 아침 공기가 좋아서 약간 문을 열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약간 잡소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요. 후반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S&P 500 지수가 있고 이게 볼린저 밴드인데 이게 주기가 50일을 기본 주기로 두고 보는 건데 보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 지수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MACD고 이게 이제 윌리엄 R인데 추세적으로 전환점 포인트를 잡을 때 윌리엄 R과 그러니까 상대 강대죠. 주식시장의 강도하고 이 주식이 올라간 정도, 그 표준 편차가 상단원지를 붙거나 위로 튀어 올라가면 이 시장이 상당히 뜨겁다,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이 추세 변화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MACD의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이게 추세가 전환되면서 내려갈 거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제가. 지금을 보면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주식이 밑으로 밀려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그러니까 할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상승 강도가 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지표가 목요일날 장대 음봉이 만들면서 이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열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이제 경제 지표를 쭉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온 건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캔들 차트가 이게 메가캡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중에 상당히 큰 시총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큰 거거든요, 얘가. 그리고 요게 이제 스몰캡인데 이 최근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을 밀고 올라온 건 사실은 메가캡 쪽에서 대부분 밀고 올라왔고 그건 6월까지는 완전히 메가캡이 담당을 했었고 그 뒤에는 일단 스몰캡도 일정 부분 반응을 하면서 올라왔지만 스몰캡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도적으로는 이제 메가캡이 다 끌고 올라왔다. 그리고 스몰캡은 거기에 그냥 뒤따라 올라왔을 뿐이다. 6월 이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가캡 우리가 이게 이제 미국의 주요 주식들, 이게 메가캡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요 주식들 쭉 달아놓은 건데 올해 이후에 그리고 뭐 최근에 올라왔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 주식이 주도해서 밀고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이 하늘색이 이게 테슬라입니다. 그다음에 이 녹색 요게 이제 그 메타고요. 얘가 그 엔비디아거든요. 얘네들이 주도하면서 밀고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이익 발표를 보면 엔비디아는 아직 이익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의 이익을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작년 12월, 작년 4분기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느는 패턴이 아니었어요, 추세적으로. 그런데 1분기 발표 때 매출이 급격히 늘면서 이익도 따로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뭔가 구조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보시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증가하던 게 살짝 멈췄고 그 멈췄던 게 감소했던 게 살짝 늘긴 했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쭉 위로 튀면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파란 게 매출이거든요. 이 짙은 회색이 주당 이익이고 주당 이익은 2분기 연속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구조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이백을 한다거나 혹은 해고 같은 걸 해서 관리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이 메타 두 가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AI 관련된 반도체 쪽에서는 뭔가 구조적 변화가,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혹은 이제 메타, 인터넷 영역의 이 메타는 뭔가 구조적 변화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은 미래를 먹기도 하고 뭐 특정 이슈에 대해서 모멘텀이 작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려면 얘네들이 이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지표인데 그 그리드 영역이 올라가서 일정 부분 더 추세적 상승을 하기는 어렵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이 추세적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조짐을 보이면 주식은 조정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OFR인데 이거는 그 신용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스프레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식의 그 평가, 요거는 자금 조달, 요거는 안전자산 선호도, 요거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걸 보시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안정적이면서 조금 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이는 조짐인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했다가 쭉 밑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밑으로 밀려 내려와 주잖아요. 근데 최근은 패턴이 내려오다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6월 이후에 개걸음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약간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주식시장이 계속 밀려 올라간다는 게 약간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바닥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얘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내포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미국의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포지션입니다. 이 투자 포지션이 물론 과거에 있었던 극단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한 80% 이상 상단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거든요. 근데 이 노란 게 불이고 이 파란 게 베어거든요. 요 빨간 게 중립이에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하고 베어하고 이게 중립하고 같이 올라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불은 올라가고 요 배우하고 이런 것들은 내려가고 있다는 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을 보는 방향이 좀 크다는 지금 얘기긴 맞거든요. 근데 불 영역에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에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맞아서 이 후반 사이클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수도 주식 계속 달려갈 거야라고 포지션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이걸 보면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주식 포지션과 채권 현금 포지션이거든요. 이 주식 포지션이 코로나 팬데믹 위에 올라갔던 강도까지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정 부분의 상단에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추가적으로 없다, 극단에 와 있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다. 일정 부분. 그리고 요거는 인베스터 인텔리전스 블렌비어스인데 이거는 야르딘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요것도 일단 상단에 올라와 있지만 강도는 한 70% 정도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추가적인 여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상단 언저리에 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푸컬레이션인데 이게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푸시 많아지는 거예요. 매도에 베팅하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면.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개별 주식들에 대한 풋 콜레이션거든요. 근데 얘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수와 관련된 콜레이션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밀고 올라가는 속도가 세기 때문에 풋으로 해지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요거는 앞에 봤던 두 가지 혼합입니다. 혼합인데 얘도 일정 부분은 빠른 강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강도가 좀 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요거는 똑같이 포콜레이션인데 이 데이터가 다른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콜이에요. 아랫방이 푸시고. 그러니까 앞에 거가 반대 방향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작년 5월달 이렇게 쭉 보면 4월부터 5월, 6월 초반까지 풋 배팅이 계속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주가를 보면 작년이라네, 올해. 여기 보시면 이게 4월에서 5월까지 평균 라인들을 그릴 때 주가 S&P 500 지수가 오르지 못할 때 이때 이 풋 배팅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풋 배팅이 줄면서 주가는 머리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줄고 있던 풋 배팅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 쪽에 보면 나스닥도 콜 배팅이 상당히 많다가 최근에 풋 배팅으로 확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주가를 계속 밀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다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주로 그 투기 세력들이 하는 포지션만 잡아낸 거거든요. 여기 투기 세력의 내 포지션이잖아요. 전체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전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 반대 성향을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랫방향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걸 보면. 그리고 이거는 그 야후인데 이게 VXN 나스닥 변동성 이게 S&P 500 지수 빅스거든요.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위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옆으로 지금 기고 있잖아요. 이 기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안정성을 갖고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 변동성을 가지면서 밀고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거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만 횡보하는 옆으로 횡보하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밑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에는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변동성 세력이 커지는 거죠. 요 얘기는 좀 더 요거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얄데인 리서치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S&P 500 지수에서부터 그 S&P 500 지수의 200일 이동 평균선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 벌어져 있느냐, 뭐 몇 퍼센트 더 올라가 있거나 몇 퍼센트 더 내려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7월 28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연저리는 지금보다 높죠. 7월 28일부터 이때도 지금보다는 높잖아요. 7월 28일부터 높죠. 요것도 높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한 언저리에 와 있죠. 7월 28일.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면 얘는 글로벌 금융위기 폭락 이후의 반등이에요. 얘는 코로나 팬데믹 폭락 이후의 반등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얘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즉 200일 이동 평균선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평균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위로 주가가 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세력이 붙어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매수 세력이 주도 세력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밀려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많이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매수 세력 중에서 일부가 이 정도면 이제 이익을 한번 좀 회수해야 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매도 세력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그 매도 세력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가격의 상승 강도가 둔화가 되고 그렇게 둔화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눈치만 보고 있던 매도 세력이 다시 붙으면서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지는 과정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조정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겠죠. 거기에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강력한 매수 세력 중에 일부가 이 정도면 좀 이익을 조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 정도까지는 온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봤던 빅스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계속 안정화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다는 얘기는 매도 세력한테 이제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기술 지표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포트폴리오 미국의 개인과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주식을 상당히 많이 담아놓은 상황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핵지를 위해서 풋포지션 쪽으로 배팅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목요일 날 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요때 조정의 신호탄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이 바로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가능성은 저도 100%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얘가 좀 더 밀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의 가능성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 발표의 부분들을 전부 향유하는 그래서 8월 후반부까지 그 이익의 실현을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건 상당히 긍정적일 때 그럴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일단 현금을 회수해서 이익을 회수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것 같다. 점진적으로 계속 8월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강도는 점점 올라간다 하더라도 센 강도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그 경제 시스템이 진행될 때 신용 팽창 활동, 그러니까 신용 활동하고 경제 활동이라는 게 가계 기업 간에 서로 소비, 투자, 생산, 고용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 이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그 자산 시장 안에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들이 같이 서로 이제 변동성을 보이거나 약간의 노이즈를 발생시키지만 추세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의 미국 시장 지표들 중에서 추세로 움직이는 것들이 약간씩 노이즈를 보이는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내려갈 때 만들어지는 일련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현상들이 일정 부분 그 과거 패턴대로 움직이는 궤도에서 약간씩 이탈하는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정각 후약이 있을 것이다. 올해는 전반기 계속 올라가다가 후반기에는 조정 국면을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이 100%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고점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전고점, 그러니까 2022년도 S&P 500 지수는 초반이겠죠. 그때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 움직임이 약간 노이즈나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갖는 지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실제로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추세에서 약간 이탈되는 현상으로 다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일련의 지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조정받고 내려가서 다시 반등하는 저점, 조정이 끝나는 그 바닥에서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매수를 다시 포트폴리오 줄였다가 밀어 넣건 아니면 내가 기존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들 넣건 그 넣어야 되는 포지션이 약간 늘어나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경기의 정점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면은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면서 쭉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지금 방향성, 그러니까 그 지표들의 움직임이 약간 바뀌고 있어서 혹은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에 경기가 수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주가가 일정 부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뒤로 밀린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변화나 생각에 대한 운영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100%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굳어진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도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거는 지표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상황의 주가 지수에 대해서 그냥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